네, 안녕하세요. 히쌤 교실의 히쌤입니다. 오늘은 제국주의 열강의 침략이 시작되다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바로 갑니다. 오늘은 제국주의의 등장, 제국주의 열강의 경쟁, 열강의 아시아와 태평양 침탈, 그리고 열강의 아프리카 침탈 순서로 볼 거예요. 또 내용이 많죠. 바로 들어갈 건데요. 우리 저번 시간에 뭐 배운지 기억 안 나는 친구들은 위에 올라가서 확인하고 와야 되는 거 아시죠? 그러면 이번 역사 바로 보기 시간에 가지고 온 건요. 바로 이 그림인데요. 이 그림에 누워있는 이 사람, 원주민. 그리고 무언가 원주민 입에 무언가 집어넣고 있는 이 사람은 상인 또는 자본가라고 하죠. 그리고 그 원주민을 쥐어짜고 있는 이 사람은 군인이고요. 그 옆에 성경을 읽고 있는 이 사람은 성직자입니다. 제국주의를 풍자하고 있는 그림인데요. 여러분들 원주민에게 무언가 넣고서 군인들이 짜니 금 같은 뭔가 돈이 나오고 있죠. 제국주의는 이렇게 열강들이 여러 나라들이 침탈하면서 그로 인해 막대한 부를 차지하게 된 이야기입니다. 과연 이 제국주의가 무엇인지 좀 더 자세히 볼 거고요. 우리나라도 그 제국주의의 피해자죠. 과연 이것이 옳았는지 오늘 이번에 좀 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국주의의 의미입니다. 서구 자본주의 열강들이요, 경제적, 군사적으로 약소한 민족을 정복하여 식민지로 삼으려는 대외 팽창 정책입니다. 대외, 그러니까 바깥으로 팽창, 더 커지려는 정책이죠. 그러니까 서구 자본주의 열강들이요, 경제적으로 이제 군사적으로 약소한 민족. 우리가 쟤네들은 돈도 없고 힘도 없으니까 정복해서 우리 식민지로 삼자라는 그게 바로 이 제국주의입니다. 등장 배경은요, 바로 이 독점 자본주의가 발달함으로 생겨났습니다. 원료 공급지와 상품 판매 시장 확보 및 국내 잉여 자본의 투자처가 필요했어요. 말 자체가 너무 어려운데요. 간단하게 보면 원료를 공급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써야 되는 뭐 설탕, 금, 철, 석탄 이런 것들 원료들을 공급받을 수 있는 땅과 상품 판매 시장 확보, 우리가 만들어낸 이 물건들을 팔 수 있는, 예를 들어 우리나라로 따지면 뭐 반도체를 팔 수 있는 그런 시장이 또 확보돼야 했어요. 그리고 국내에 있는 잉여 자본, 우리나라에 자본이 많아지니 이걸 다른 곳에 투자할 필요가 있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뭐 동남아시아에 있는 나라들에 투자해서 나중에 그로 인해서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이러한 환경들이 필요했다. 그게 바로 독점 자본주의의 발달입니다. 그러면서요, 사회 진화론이 제기되는데요. 이 사회 진화 선생님가 저기 되는데 이 사회 진화론, 사회가 진화한다는 얘기예요. 우월한 사회나 국가가 열등한 사회나 국가를 지배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논리로 만들어집니다. 제국주의의 정당화의 사상적 기반이 되는데요. 우리 찰스 다윈, 저번 시간에 다윈이 진화론을 이야기했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그것을 사회에 대입시켜서요, 양육강식의 시대를 바로 이 사회, 곧 국가에 적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열등한 국가, 약한 국가들은 강한 국가에게 먹히는 게 아주 당연하다라는 논리입니다. 이로 인해서 제국주의가 정당화되었죠. 제국주의 열강의 경쟁인데요. 제국주의가 확산됩니다. 초기에는 네덜란드, 영국, 프랑스가 주도했는데요. 점차 독일, 이탈리아, 미국 등 식민지 확보에 나서면서 서구의 여러 열강들이 제국주의 쟁탈에, 식민지 쟁탈에 뛰어들게 됩니다. 이 제국주의 열강의 팽창 정책은, 영국은요, 삼시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왜 이렇게 잘못했죠? 삼시 정책, 카이로, 이집트의 카이로, 그리고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케이프타운, 그리고 인도의 콜카타를 연결하는 그 삼시 정책이에요. 이렇게 영국은 그뿐만 아니라 정말 많은 나라들을 정복했죠. 그리고 프랑스는요, 아프리카 횡단 정책을 추진합니다. 아프리카를 서에서 동으로 이렇게 횡단을 하려고 하고, 영국은 아프리카를 또 종단 정책을 하는데 북에서 남으로 이으려고 했죠. 독일은요, 삼비 정책을 하는데 독일의 베를린과 비잔티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의 이스탄불이라고 할 수 있나요? 그리고 바그다드, 이라크의 수도 바그다드를 잇는 삼비 정책을 추진하면서 여러 열강들이 여러 평정 정책을 내세우면서 세계를 유린하고 있었습니다. 이 그림은 세실 존 로즈의 케이프타운과 카이로를 철도나 그리고 전선으로 이으려는 그 계획을 풍자한 그림이에요. 여기 밑에 보면 어떤 사람이 무슨 전선 같은 거를 딱 들고 총을 메고 있고요. 그리고 밑에는 아프리카 지도가 있어요. 이것을 이으려는 그것을 풍자한
그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듯 열강들은 아시아, 아프리카, 태평양 이런 부분을 상당히 침탈을 했습니다. 아시아 분할입니다. 영국 같은 경우는요, 동인도 회사라는 거 주식회사를 하나 만들어서요 인도를 진출합니다. 회사로서 진출했지만 단순한 회사가 아니죠. 엄청난 무기와 국가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동인도 회사가 인도를 간접 통치하는 방식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총독을 파견하고 이후에는 직접 통치의 방향으로 방향을 바꿔요. 그래서 인도가 영국의 어마어마한 식민지가 되고, 우리 저번 시간 산업혁명에 대해서 산업혁명을 할 때 인도의 목화를 또 이야기했던 것 같습니다. 프랑스는요, 인도 차이나 반도로 세력을 확대해요. 인도 차이나 반도는요, 인도와 차이나 사이에 있는 반도라고 해서요, 쉽게 말해서 동남아시아입니다. 베트남, 태국, 베트남, 태국, 미얀마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 중에 프랑스는 바로 베트남을 바로 침략해서 베트남을 먹고 계속해서 서쪽으로 동쪽이죠. 아니죠. 서쪽으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네덜란드는요, 인도네시아를 지배해요. 동남아시아에 있는. 그리고 미국은 필리핀을 차지합니다. 여러 나라들이 아시아를 들어오고요. 태평양 진출로는 영국이 오스트레일리아, 곧 호주죠. 그리고 뉴질랜드 이런 곳들을 처음에는 죄수들을 보내는 땅으로 했지만 어쨌든 많은 사람들 정착시키고 식민지로 삼습니다. 여기에 있던 원주민들이 또 많이 피해를 봅니다. 그리고 독일은 마셜 제도, 캐롤라인 제도라고 하는 태평양 한가운데 있는 여러 섬들을 점령하고요. 미국은 필리핀, 괌, 하와이 이런 곳들을 점령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런 섬들이 그때 식민지로 다 빼앗긴 곳입니다. 역사 바로 보기 다시 갖고 왔는데요. 여기 보면 선생님 풍자화를 하나 갖고 왔어요. 파슈타 사건의 풍자인데요. 뒤에 보면 이집트라는 걸 단번에 알 수 있고요. 여기 누워있는 무슨 늑대를 형상화한 것 같고, 무슨 빨간머리 애인가요? 파쇼다라는 것을 두고 서로 으르렁거리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아프리카를 침탈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일들입니다. 19세기 리빙스턴과 스탠리가 아프리카를 탐사하면서 아프리카에는 막대한 지하자원과 시장이 존재한다는 그 잠재력을 확인하게 되죠. 그래서 많은 나라들이 오케이, 저 덥지만은 풍부한 자원이 있나 아프리카로 떠나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국과 프랑스가 각각 종단과 횡단 정책으로 대립을 해요. 영국은 세로로, 프랑스는 가로로 하다 보니 어쩔 수 없이 가운데서 만나게 돼 있죠. 그게 바로 파쇼다 사건이었습니다. 지금 수단에 있는 파쇼다라는 지역에서 충돌을 하게 되죠. 물론 조정을 통해서 조정을 통해서 사건이 일단락되긴 하지만 어쨌든 사건은 충돌을 합니다. 그리고 벨기에는요, 콩고 공화국을 차지해요. 콩고라는 곳을 차지하고 엄청난 수탈을 하죠. 특히 고무 이런 부분에서 벨기에도 수탈을 많이 하고요. 독일, 이탈리아, 포르투갈 등이 아프리카 곳곳에 진출하면서 원주민들을 수탈했습니다. 결과는요, 20세기 초 아프리카 지역이 식민지로 전락됩니다. 그러면서 선생님이 갖고 온 게 바로 이 지도인데요. 전 세계 지도에 정말 많은 나라들이 식민지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여기 보면 영국령으로 이렇게 점령된 게 보일 거고요. 프랑스령으로 이렇게 점령된 게 보일 겁니다. 그리고 벨기에, 독일, 에스파냐 할 거 없이 정말 많은 나라들이 식민지를 삼았죠. 가슴 아프게 일본의 식민지로 되어 있는 건 우리나라인 것도 보일 겁니다. 일본도 정말 늦게 식민지 국가, 제국주의 국가로 진출하니까요. 미국도 필리핀, 그리고 여기 너무 작아서 보이지 않지만 각 섬나라들을 점령하고도 있었습니다. 이렇듯 전 세계는요, 제국주의의 가해자 국가와 제국주의의 피해자 국가로 양분되고요. 그로 인해서 아직까지도 분쟁이 있고 아직도 그 나라들의 엄청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일본의 식민지에서 벗어나고 나서도 일본의 영향력이 역시 있듯 아프리카 그리고 유럽의 곳곳의 나라들이 엄청난 피해를 받았습니다. 댓글 이벤트입니다. 그럼 선생님이 제일 질문하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잡아먹는 건 동물의 세계에서는 당연한 논리입니다. 근데 이게 인간, 곧 국가 사이에서도 이 양육강신의 논리가 성립할까라는 게 선생님의 질문이에요. 여러분들 생각을 한번 적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국가들 그 사이에서 이런 것들이 성립할까? 과연 아닐까? 그러면 그 강했던 나라들이 지금
이전에 점령했던 나라들에게 어떤 태도로 보여야 하는가,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수업 시간에 우리가 뭘 이야기할지 기대하면서 또 만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납시다. 안녕.